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양먼지 답사를 온 한국정통문화대학교 장수현입니다. 제가 해양먼지를 잘 몰라서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답사를 진행하는데요.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김재용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해양먼지 답사를 함께 하게 된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김재용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파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곳은 바로 고려의 국립호텔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금씩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굉장히 넓네요. 여기가 해양먼지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파주 해양먼지로 들어가기 전 입구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 464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차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해양먼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이곳 이제 해양먼지는 고려 전기 12세기경에 당시 수도였던 개경과 당시 경제적 중심지였던 남경을 왕래하던 사람들의 중간 기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건립됐던 일명 이제 국립 숙박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너무 궁금한데 빨리 들어가 보면 안 되나요? 빨리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제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점프를 하면 아마 다른 장소로 가 있을 겁니다.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근데 저희가 도착했는데 네. 여기 앞에 있는 철구멍은 어떤 용도인가요? 이게 궁금하죠? 네, 지금 현재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크릴로 이제 씌워놓고요. 요 안에 보면 저 재질이 이제 쇠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이제 저희가 와 있는 곳이 바로 중앙문이라고 하는 곳이고, 해양먼지 들어오기 전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3칸의 이제 규모로 되어 있는 산문 구조인데, 그 당시에 건축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건축사적, 그 다음에 기술사적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둘러보면은 저 계단 모양도 있고 조그만 돌모양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너무 처음 오신 거죠? 네. 근데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 해양먼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해양먼지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실제로는 이제 북한에 있는 개성 만월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을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차를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저장시키는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조경적 요소가 이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예, 이런 이제 3가지의 어떤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데서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동서로 내려보내는 이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리공학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저기가 이제 계단이었는데, 계단을 저렇게 좁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혹시 우리 수현 학생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잔디밭에 물을 주려고 하면 호스를 이렇게 주다가 좀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호스 끝을 잡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잡으면 입구가 좁아지면서 물이 멀리 날아가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넓게 오다가 좁아지면서 물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힘을 받아서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여기 좁아지고, 또 저쪽으로도 보면 어느 정도 넓어지다가 갑자기 또 좁아지죠.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다가 또 힘이 약해지면 쫙 뻗어서 나가고, 이런 아주 구조가 잘 돼 있는 곳이 바로 이 해양먼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네, 되게 옛날에도 이렇게 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경에도 신경을 많이 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저 아래쪽에 물이 이렇게 또 다 내려가서 보이는 이제 연못이 꽤 크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연못은 바로 화재 발생 시에 진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방아수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잘 이 건물 자체를 다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물과 관련된 있는 어떤 수경 시설, 조경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아, 아니요. 예, 이게 11단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낮은 구름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사찰 이제 권역,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원 권역이 있고 사찰 권역이 있고 행군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여기가 사찰 권역입니다. 사찰 권역 중에서도 실제로는 중심 건물인 법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보통 바닥이 이렇게 그 재질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따지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푸른 빛을 두는 어떤 이제 돌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닥으로 이렇게 다 쓰였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청석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이 아니라 아주 얇은 푸른 빛이 나는 판석을 우리가 청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돌들을 하나하나씩 여기다 이렇게 수놓아서 이제 이렇게 바닥 재료를 만든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바로 앞에 이제 법당 바로 앞에 수로 쪽에서 많은 유적들이, 유물들이 이제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생활용 뭐 자기라든가 고려청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당 일대라고 하셨는데 생활용 자기가 출토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동문선 해엄사 신창기에 의하면 인종예비 임시가 왕실의 직기를 해용원에 이제 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법당에서도 주방이 갖춰져 있어서 해엄원을 운영하던 승려분들이 음식을 이제 조리했다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미있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한번 가서 또 재미있는 걸 한번 볼까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도 되게 재미있는 곳입니다. 자,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자, 하얀 돌에 오, 십자가 모양이 있네요. 무엇인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전을 하는 책장에 축을 달아 해전하도록 이제 나무로 만든 윤당대를 이렇게 끼워 맞췄던 그 설치한 흔적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 센스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게 쉽게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장소로 이제 갈 곳은 우리 해음원 신창기에 보면 임금께서 남쪽으로 순행하신다면 행여 한 번이라도 이곳에 머무르실 일이 없지 않으니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여 따로 별원, 즉 행궁 한 개소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마지막 장소인 바로 행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왜 중요하냐? 예,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행궁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길목에 있는 계단이거든요. 계단은 우리가 보조 계단과 주 계단이 있는데, 이게 주 계단의 위계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삼각형 돌기가 되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이런 계단의 형태가 다른 곳에 보이지 않고요. 실제로는 개성 만월대 발굴 조사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이 계단을 가지고도 고려의 왕실의 어떤 그런 어떤 건축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단 하나에도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가장 이 해음원지 권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대표적인 유물이 발견된지 아세요? 아니요. 어떤 게 발견됐죠? 바로 용두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용두? 용의 머리요? 용의 머리,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생물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축물에 그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용마루라고 하는데요. 그 용마루 제일 끝에, 양 끝에 이렇게 용의 머리 모양으로 만든 특수 기와를 올려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존엄한 존재가 머무는 곳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용두가 발견됐다는 것은 바로 이
해음원지,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터에 있었던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행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행궁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해음원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에 이제 자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저 밑에까지 11단까지 저 밑에까지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물이겠죠. 그래서 이 행궁은 임금이 지방에 임시로 머물거나 참배 또는 전쟁 그리고 휴양 등으로 임시 거처지로 사용하던 그 핵심적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임금이 임시로 머물 수 있게 건축된 곳이니까 파주에서 되게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왜 여기가 고려의 국립호텔이라고 불렸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네. 저 계단이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예, 저기는 이제 세 단의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소위 화계라고 합니다. 화계는 꽃화자와 계단할 때 계자를 써서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계단식 화단이라는 말을 뜻해요. 화단은 뭔지 아시죠? 네. 그쵸. 이렇게 씌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나무도 심고. 그래서 그런 꽃이 이렇게 계단 그 단 사이에다가 나무나 꽃, 이쁜 꽃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서 그걸 감상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이제 궁궐을 이제 보면 창덕궁과 이제 경복궁을 볼 수 있는데 창덕궁과 경복궁 뒤에 침전 뒤에 저런 화계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창덕궁 낙선제 뒤에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화계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기를 쭉 보시면 더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먼지가 되게 다양한 역할로 쓰이고 또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중요했던 해양먼지가 이렇게 다 사라졌고 이렇게 남았나요?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고려 전기 12세기경에 개경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세기 몽골군의 주 친인호에 위치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해원은 그 당시 철저히 파괴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몽골군이요? 네, 이 발굴 조사 과정에서 약 30cm 정도의 불탄층이 이제 쌓여져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모두 그때 이제 당시에 불이 나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상태는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답사를 해서 너무 되게 이해가 잘 되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해먼지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런 중요한 가치와 문화적 어떤 특징들을 잘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 유적지에 대한 보존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에 오시는 분들께서 꼭 한번 이 12세기 고려 국립 호텔이었던 이 해음원지에 와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되셨나요? 그럼 꼭 해먼지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